이런 내용은 절대 발표할 수 없어요. 당신 딸이 다니는 대학은 어디죠? 한 연구자의 집으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문서를 보여주며 경고를 하러 온 것인데요. 여기 미국 교육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한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 어떤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권력과 양심 사이 한 학자의 목숨을 건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벤슨입니다. 저는 항상 미국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믿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었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우리의 교육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어느 날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기록보관소의 새 연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옛 문서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한 커다란 먼지 쌓인 방에 들어갔어요. 공기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역사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 캐비닛 열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기분을 느꼈었어요. 제 눈은 모든 선반을 훑어보며 제 작업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던 참에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작고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에 대한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었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서 미국 군정교육 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꺼내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바렌 잉크와 섬세한 종이는 이 문서가 매우 오래되었고 거의 과거의 비밀 같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한 단어 한 단어 읽을수록 제 눈이 커졌어요. 문서는 평범한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단 한 문장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학습과 문맹률 감소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한국의 글쓰기 방식 한글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오랫동안 확신해왔던 내 믿음이 단 한 장의 종이에 의해 흔들리게 된 걸까? 조용한 방을 둘러보니 마치 과거가 내게 조용히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극적이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많이 알아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서를 가방에 넣고 기록 보관소를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공기가 매서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가방 속 종이의 무게와 그보다 더 무거운 생각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어떤 다른 비밀들이 오래된 문서들 속에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미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제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다시 그 문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과 함께 다시 한번 글을 읽었어요. 때로는 진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이 발견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모든 2년간 놓쳤던 한국에 대한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왜 그 문서가 한글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스터리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록 저는 항상 미국 방식의 우수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때 무시했던 문화로부터 탐구하고 배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 신비한 문장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단서를 따라가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어디로 이끌든지 말이죠. 그것은 놀라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찰 것 같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쩌면 한국과 그들의 놀라운 학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록 보관소에서의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이후 저는 그 이상한 문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종이에 있던 바랜 글자들이 보였었죠. 한글은 학습과 문맹률 감소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라는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의 문자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이 알아봐야 한다는 강한 느낌과 함께 일찍 일어났어요.
제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라도 적을 준비가 되어 노트와 펜을 챙겼었죠. 인터넷에서 1947년의 교육에 관한 오래된 기록이나 문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효율성과 군정 교육 1947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색 결과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가리키는 몇 가지 힌트를 찾았어요. 이것은 저를 더욱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었죠.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한국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인 이민재 교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유명했었죠. 비록 저는 항상 미국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교수님께 전화해서 교육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제가 믿음에 너무 완고하다고 생각하실까 걱정되어 약간 긴장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저와 만나기로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만남이 있던 날,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신비한 문서를 서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무엇을 배울지 모르는 설렘과 불안함이 함께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가 근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이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었죠.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에게 문서 복사본을 건넸어요. 교수님, 이 문서를 발견했는데 한글이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항상 미국 교육이 최고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편협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문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다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죠. 글자의 모양은 말할 때 내는 소리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빠르게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 문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한글을 빠르게 배우고 처음으로 책을 읽을 때 자부심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그려봤었죠.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교실을 상상했어요. 문자 자체가 간단하고 논리적이어서 배움이 즐거운 곳이었죠. 우리는 교육과 문화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몇 가지 오래된 교과서를 보여주시며 한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문맹 퇴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마음속에 큰 변화를 느꼈어요. 한국 문화를 이전보다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죠. 비록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설렘과 희망을 안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 신비한 문서는 저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길로 인도했었죠. 하나씩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면서요.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었죠. 저는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분, 이 놀라운 문자 뒤에 숨겨진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에블린 카터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께서 1947년에 미국 군정 사무실에서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비록 이제 82세이시고 조용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발견한 오래된 문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맑고 쌀쌀한 아침에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이 지혜로운 어르신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해하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었죠. 에블린 할머니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창가 근처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눈빛은 조용한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인사를 드리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어요. 카터 할머니, 제가 한글에 대해 언급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한글이 학습과 문맹률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 교육이 최고라고만 믿었었는데 이 연구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지셨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1947년에 비서로 일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여러 주제에 관한 보고서와 문서를 타이핑했지.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한국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관한 연구였어.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 연구에 따르면 한글로 배운 학생들이 영어나 일본어를 배운 학생들보다 신문,
기사와 간단한 글을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었거든. 에블린 할머니는 한국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빨리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글자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있잖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사람의 입모양과 소리를 본떠서 만들어졌어. 글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딱 맞아 떨어지지. 이게 배움을 훨씬 쉽게 만드는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 당시 교실 모습이 그려졌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읽으며 배우고 활짝 웃는 밝고 활기찬 교실이었죠.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는 동안 이 학생들을 지켜보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 아이들의 진전이 정말 놀라웠어. 겨우 몇 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게 되었지. 잘 만들어진 문자로 배울 때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익히는지 보는 건 마치 마법 같았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소박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당시 사람들의 교육관에 변화를 가져왔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매우 중요했지. 하지만 그 연구는 또 문제도 일으켰단다. 미국 정부는 영어와 미국식 교육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로 했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했거든. 그래서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묻혀버렸지. 할머니의 담백하고 진솔한 말씀은 제 오래된 믿음을 넘어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문서와 이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담긴 아름다움과 효율성,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과학적 사고로 설계된 놀라운 문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할머니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 바쁘게 보냈던 나날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자부심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억하렴, 학습은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는 게 아니야.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언어와 문자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각각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단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에블린 할머니 같은 분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이 그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찾던 수수께끼에 빠진 조각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의 깊고 풍요로운 문화를 존중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교수님과 에블린 할머니를 만난 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교수님과 함께 실험을 계획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3가지 다른 글자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한글, 영어, 그리고 일본어였죠. 이 언어들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대학생 30명을 모았고 그들을 3팀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팀은 한글을, 두 번째 팀은 영어를, 세 번째 팀은 일본어를 배우게 될 거였어요. 우리는 어느 팀이 가장 빨리 쉬운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첫날 저는 밝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어요. 교실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 글자들의 그림과 간단한 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실험을 처음 해봐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중 일부는 한글을, 일부는 영어를, 일부는 일본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쉬운 단어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함께 즐겁게 배워봐요. 그들은 새로운 걸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글팀에는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교수님은 한글이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글자들 모양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할 때 내는 소리와 닮았어요. 이게 한글을 배우는 게 빠르고 재밌는 이유죠. 저는 한글팀이 교수님 따라 글자들을 따라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저는 그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 저는 영어와 일본어 팀도 살펴봤어요. 영어팀은 일정하지 않은 철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본어 팀은 많은 다른 글자들을 외우는 것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메모하면서 한글팀이 얼마나 빨리 기본을 익히는지 놀랐어요. 단 하루 만에 한글팀은 쉬운 단어를 쓰고 초보자용 책에서 짧은 문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교실에 가서 각 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확실한 차이가 보였어요.
한글팀은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팀보다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훨씬 빨리 배웠죠. 어느 날 아침 한글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한 학생이 신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문장 전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밝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이 순간에 저는 행복하고 희망찬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또 다른 팀들의 반응도 살펴봤어요. 영어와 일본어 팀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도는 더 느렸어요. 차이가 뚜렷하고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한 팀은 전력으로 달리고 다른 팀들은 천천히 뛰는 것 같았어요. 실험은 간단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강력했어요. 한글이 배움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매일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더 바꾸게 됐어요. 그 오래된 문서는 단지 역사의 한 조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배울 수 있게 도와준 글자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험 마지막에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한글팀의 한 학생이 말했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창의적인 글자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 생겼어요. 진짜 배움은 새로운 생각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발전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자부심과 영감을 느꼈어요. 이 실험은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장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하고 이런 신기한 발견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실험 후 저는 한글의 힘에 대해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발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결과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도전에 부딪혔어요. 그들 중 일부는 놀라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들은 미국 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다른 시스템이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저는 우리 대학의 몇몇 교수님들과 회의에 참석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을 설명했어요.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방법을 믿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영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읽고 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친근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생각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앙정보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벤자민 드레이크 CIA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엄격했어요. 리드 박사님, 48시간 이내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연구가 그런 압박으로 이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한글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한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아내 로라와 딸 소피아에게 협박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어요. 저와 함께 한글을 조금 배우기 시작한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빠는 이미 우리 실험에서 한글의 이점을 보셨잖아요. 로라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들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비록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실험과 교수님과 에블린 카터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며 연구 논문을 계속 작업했어요. 저는 제 논문이 학습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길 바랐어요. 저는 그것이 미국 교육과 한글 뒤에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항이나 협박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보여준 명확한 진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교실에서의 미소 짓는 얼굴들, 학생이 처음으로 전체 문장을 읽었을 때의 흥분,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진정한 칭찬을 기억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시스템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방법들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교육이 열려있고 유연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점점 더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을 설계한 한국의 방식이 학습을 빠르고 재미있고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심지어 서로 다른 문화의 가장 좋은 부분을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학생들과 동료들과 작은 토론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른 문화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우리는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들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안 들었어요. 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성장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괜찮다는 것도 배웠어요. 비록 길이 험하고 장애물로 가득했지만 저는 이 여정에 감사했어요. 저는 단지 언어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존중, 변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믿기에 교육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모든 도전 이후 제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밝은 아침,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초대장을 받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강연한다는 것은 저를 긴장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기회였어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노력, 실험, 대화, 심지어 직면했던 협박까지 떠올렸고 이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10월의 선선하고 맑은 가을날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높은 빌딩들이 경복궁과 같은 전통 궁궐과 어우러져 있었고 강남의 밝은 네온 불빛들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도시, 이 나라가 제가 알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느꼈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환영합니다, 친구. 여기에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관악 캠퍼스의 문화관 대강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이곳은 열정적인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당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제 실험에서 봤던 모든 얼굴들, 한글을 사용하여 빠르게 배웠던 웃는 학생들, 에블린의 친절한 눈빛, 그리고 이 교수님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떠올렸어요. 저는 청중에게 제가 찾은 신비한 문서, 이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에블린 카터의 현명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가 한 실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한글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어떻게 더 빨리 배웠는지요.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1443년의 역사적 맥락도 간략히 언급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감정, 놀라움, 의심, 그리고 결국 찾아온 마음의 변화까지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미국 교육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글은 완벽한 예입니다. 세종대왕이 배우기 쉽고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만든 한글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학습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요. 강연 중에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밝은 미소로 그녀는 물었어요. 리드 박사님, 한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실제 증거를 봤기 때문에 변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빠르게 배우는 것을 봤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나아지게 해요. 발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가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한 분은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저는 각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는 몇몇 현지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 근처의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전통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다채롭고 활기찼으며 친근한 대화 소리와 떡볶이, 어묵 같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저를 둘러싼 친절함과 풍부한 문화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서울을 떠나면서 저는 제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했어요. 저는 모든 문화에는 제공할 수 있는 멋진 것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여정을 돌아봐요. 저는 제가 직면했던 모든 도전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를 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래에 대해 설레고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